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유영설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앞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식물의 각 부위별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사람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꽃, 잎, 줄기, 열매, 뿌리에서 추출하는 여러 가지 오일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에센셜 오일 추출 부위 중에서 가장 비싼 오일이 꽃이에요.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정말 비싸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로즈라는 오일이 엄청 비싸다는 거. 꽃에서 추출하는 것 중에 최고 비싸요. 한 방울에 10만 원이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비싼 오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로즈 오또냐, 로즈 앱솔루트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건 추출 방법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지금 그것까지 다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오늘은 각 부위별 오일 이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가장 비싼 로즈 오일. 이 로즈 오일은요, 여성 생식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향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로즈 향이요, 잘 맡아보면요, 약간은 꼬리꼬리한 향이 날 거예요. 그 향 어디서 맡아본 향 같지 않나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쑥 밀고 나올 때 맨 처음에 맡는 향이래요. 그 로즈 향이요, 그 향과 가장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 향을 맡으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로즈 향은 아주 비싸요. 그래서 가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로즈 오일이에요. 로즈 오일이 굉장히 많이 섞음질을 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섞음질이라는 건 로즈 오일이 워낙 비싸니까 조금 싼 오일하고 섞는 거예요. 꽃류의 오일 중에 로즈 제라늄이라는 오일도 있어요. 얘는 로즈 향이 나요. 그래서 로즈 오일과 로즈 제라늄 오일을 섞으면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정말로 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로즈 향이 더 나요. 로즈의 진짜 원액은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 오줌 냄새 같다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향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선가 산 오일 향이 아주 부드럽고 로즈 향이 좋다 그러면 약간 의심해 보시면 좋아요. 또 내가 산 로즈 오일이 나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샀다 그러면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로즈 오일이에요. 한 90% 이상 아니면 95% 이상 가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많은 오일들이 로즈 오일이 가짜가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짜가 많은 오일이요, 자스민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면 자스민 차 타주는 거 드셔보셨나요? 예, 좋죠, 향. 네, 그 자스민 오일이에요. 자스민 오일은 밤에 추출해야 약효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따서 꽃잎을 따서 새벽 5시 전에 추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그 자스민의 약효가 최고조일 때 추출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얻는 오일 중에 하나고요. 로즈가 한 5ml에 100만 원이면 자스민은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래도 많이 비싸죠? 자스민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요, 내 마음이 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또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일랑일랑이라는 오일도 있어요. 일랑일랑 들어보셨나요? 일랑일랑이라는 오일은요, 그 필리핀에 가면, 신혼여행 가면 특히 많이 본다고 해요. 이렇게 꽃잎 이렇게 생겼을 때 그 꽃이요,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그 꽃잎을 하나하나 침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준다고 해요. 그게 일랑일랑이 남성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최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혼여행방에 왜 놓는지. 자, 근데요, 그 오일은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데 사용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왜요?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꽃류의 오일들이요. 이성을 유혹하기 굉장히 좋은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니까 여성들이 혹시라도 네,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하다,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일랑일랑 한 방울을 샤워하시고 한 방울 귀 뒤에다가 살짝 많이 바르시면요 역겨워요. 아주 조금 살짝. 그럼 그날 밤은 네, 예.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다들 사용해 보시고. 자, 또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 중에 캐모마일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이 캐모마일이라는 오일은요. 식물의 의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데요. 식물들이 시들시들 시들 때 캐모마일 옆에다 갖다 이렇게 심으면 식물들이 아주 생기 있게 살아난대요. 그래서 식물의 의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 캐모마일은 캐모마일 저먼, 캐모마일 로먼 이렇게도 부르고요. 로먼 캐모마일, 저먼 캐모마일 이렇게도 불러요. 똑같은 캐모마일 꽃이 어느 지역에서 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에센셜 오일의 화학 구조가 조금 변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피면 로먼, 어느 쪽에서 피면 저먼 이렇게 불러요. 그것도 또 따로 공부할게요. 여기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라벤더라는 오일도 있어요. 라벤더는 뭐 많이들 아시죠? 라벤더 그러면 화상에 좋은 거. 라벤더 그러면 또 네. 진정 효과가 있어서 내 기분이 막 화났을 때 코 밑에 바르면 금방 감정이 좀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진정이요. 진정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쓰나요? 시어머니 화났을 때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 진정을 말해요. 화를 가라앉혀 준다는 얘기예요. 라벤더가 하는 일은 아주 많이 다양한데 앞에 동영상 중에 제가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꼭 하나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라벤더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그러면 뭐 라벤더가 유명하다는 정도는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라벤더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신생아 때는 하나 가지고도 다 쓰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하나로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오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라벤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화상, 또 진정을 지키기 때문에 화가 난 걸 진정하고요. 밤에 잠 못 잘 때도 이 라벤더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진정을 시키면 좋은 것 중에 다운을 시키면 좋은 것 중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고혈압이요. 고혈압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오일이 또 라벤더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혈압 있는 분들이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저혈압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물론 저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상처 났을 때 라벤더를 꼭 써요. 이럴 때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매일 사용했을 때 매일 향을 피우고 주무시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좀 문제가 생기지 내가 화상 입었는데 나는 저혈압이니까 라벤더 쓰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화상 입었을 때 라벤더 쓰세요. 그렇게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매일 하지만 고혈압의 효과를 보시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레놀리라는 오일이 있어요. 이 레놀리 너무 귀한 오일이고요. 어디에서 추출하면요? 오렌지 나무, 오렌지 아시죠? 오렌지가 열매 열리기 전에 꽃이에요. 엄청 향이 좋고요. 꼭 꽃 모양이 아카시아 닮았다고 하면 좋을까요? 흰색의 아주 이쁜 작은 꽃인데요. 너무 향이 좋아요. 그 아카시아 얘기했잖아요. 이 에센셜 오일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요. 아카시아 향을 에센셜 오일로 담아보는 게 정말 소원이래요. 주위에 혹시 천연 에센셜 오일 아카시아 쓰고 있는 분 있나요? 있다면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에센셜 오일은 분자가 좀 무거운 것들을 병에 담을 수가 있어요. 아카시아는 우리 그 노래 아시죠? 동구박 과수원길. 동구박 과수원길. 저 멀리 있는 아카시아 향이 여기까지 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게. 분자가 코 와서 향이 멀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병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아카시아 향은. 또 하나 라일락 향도 봄에 피잖아요. 그 녀석도 향으로 담을 수 없는 오일 중에 하나라네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담지 못하는 향이죠. 자, 우리가 에센셜 오일 병에 담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추출 가능한 게 분자가 무거운 것들이에요. 무거워서 병에 담을 수 있는 정도가 에센셜 오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꽃에서 추출한 오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 정도로 오늘 꽃에서 추출한 거 하고 다음에 이제 잎으로 넘어갈게요.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요. 에센셜 오일의 80%는 차지할 거예요. 오늘 잎까지 설명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잎 중에서 나뭇잎에서 추출하는 오일이 있는데요. 나뭇잎이요. 나무의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대표적인 게 유칼립투스라는 오일이에요. 유칼립투스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나냐면요. 호주예요. 호주에 제가 한 15년 전에 여행을 갔을 때 막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을 구경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타고 한참 벌판을 가는데 가도 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평야만 보이고. 그러더니 어느 유원지처럼 생긴 곳에 그런 곳에 차를 주차하더니 산에 다 도착했다고 이제 다 내려서 구경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산이 어디야? 두리번거려도 산이 없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평야 가운데 정말 넓은 우림이 있더라고요. 산인 평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 밑에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산을 그릴 때 평지 위에다가 이렇게 산을 그리잖아요. 호주의 아이들은 평지 아래에다가 산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코알라가 먹는 그 유칼립투스 잎이요. 그 잎에서 나오는 알코올 성분이 계속 햇볕에 의해서 증발되면서 푸른색을 띠어요. 꼭 안개처럼. 그래서 블루 마운틴이라고 해요. 코알라가 계속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 날아가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취해서 그렇대요. 그 유칼립투스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호흡기에 좋다고 했죠? 네.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하는 오일은 굉장히 호흡기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티트리라고 있어요. 저번에 드라마 보다 보니까 여드름 난 친구한테 너 여드름 났네 티트리 써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티트리요. 그 티트리가 여드름에 굉장히 좋죠. 그런데 잎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호흡기에도 도움을 줘요. 또 윈터그린이라는 오일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레놀리라는 꽃이 나오는 오렌지 나무요. 오렌지 나무는 진짜 버릴 데가 없나 봐요. 뭣도 나오냐면 잎에서 페티트 그레인이라는 에센셜 오일이 나오기도 해요. 자, 잎에서 나오는 오일 중에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허브의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꿀풀과의 민트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데요. 제가 반해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페퍼민트. 페퍼민트 어떻게 좋다고요? 소화기에도 쓰고 호흡기에도 쓰고요. 저는 페퍼민트가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친구의 남동생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 손 끝에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컵이나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집다가 이렇게 놓치고 잡고 그러는 친구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막 오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고 저도 잘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이 페퍼민트 한번 발라봐. 그리고 줬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효과를 봤어요. 그 친구 남동생이요. 페퍼민트를 사용하고 이 감각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구나. 더 깊이 공부해 봐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잘 모를 때 권해줬는데 좋은 효과를 봐서 제가 더 에센셜 오일에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됐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자, 페퍼민트 너무 신기한 일이죠? 아주 신경세포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의 친구처럼 있는 스페어민트요.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스페어민트 그러면 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스페어민트 향 너무너무 진짜 향이 좋아요. 제가 이 오일을 사용하면서 오일을 막 이렇게 디퓨저에 피우잖아요. 모든 향을 다 죽이고 탑노트에 딱 올라오는 게 이 스페어민트 향 같아요. 스페어민트 향이 딱 피워지는 순간 다른 향을 잘 못 느낄 정도로 향이 아주 강한 향이고요. 그래서 집안에 좀 잡냄새나 뭐 집안에 향이 좀 다른 향을 죽이고 이 향을 좀 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스페어민트 한번 써보세요. 정말 효과가 굿이에요. 자, 같은 민트과인데요. 또 아주 달콤한 오일도 있어요. 바질이라는 오일이에요. 바질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태리 요리 같은 데 하면 바질 잎을 올리기도 하고 바질 가루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질이요. 또요. 민트과의 오일 중에 비싼 오일이 하나 있어요. 레몬밤이라는 오일이에요. 멜리사. 이 멜리사는 굉장히 비싸요. 소량 한 한 방울에 10,000원씩 한다 그럴까요? 엄청 비싼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 멜리사는 비싸기 때문에 앞전에 얘기했었던 호흡기에 쓰거나 소화기에 쓰거나 이러기는 좀 많이 아까워요. 저는 어떤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냐면 포진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려요. 이렇게 입에 그 헤리포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 물집 생기고 포진 생겼을 때, 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같은 거 생겼을 때 많이 권해주는 오일 중에 이 멜리사를 권해드려요. 또 그 외에 타임, 오레가노, 마조람, 파촐리 뭐 이런 오일들도 있고요. 로즈마리란 오일도 있어요. 자, 로즈마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즈마리는 아까 라벤더랑 좀 반대의 오일이에요. 혈압이 낮은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로즈마리는 뭐 그 외에도 많은 요리에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죠. 또 그 다음에 고수의 잎에서 추출하는 거 있어요. 고수요. 이 고수의 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고수는요. 잎에서 추출하는 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란트로라고 부르고요. 고수의 씨앗에서 추출하는 게 있어요. 얘는 코리앤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수도 버릴 게 없어요. 잎에서도 추출하고 씨앗, 열매에서도 추출하는 오일 중에 하나고요. 잎에서 추출하는 것 중에 풀과에서 추출하는 거 있어요. 풀요. 그 풀처럼 생긴 거. 레몬글라스라는 오일이 있어요. 얘는 꼭 이렇게 벼처럼 생겼는데 풀잎처럼 생겼어요. 왜? 찻집 좋은 고급 차 중에 레몬글라스 잎 이렇게 풀처럼 생긴 거 넣어서 드시는 차 있을 거예요. 그 레몬글라스라는 오일도 있어요. 또 레몬글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뭐 메이창이나 이런 오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줄기로 넘어갈 거예요. 줄기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사람의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피부요. 피부에 영향을 주는 오일들이 줄기, 외피, 껍질이요. 껍질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더우드, 샌달우드, 로즈우드가 있어요. 시더우드는 주로 탈모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요. 이 샌달우드는 아토피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은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비싸요. 자, 로즈우드가 있는데요. 이 로즈우드는요.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영상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로즈우드 큰 나무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단면을 보면요. 그 안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어요. 정말.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까. 그런데 향도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요. 로즈우드. 굉장히 좋고요. 피부에 사용하면 좋은 오일이에요. 껍질에 추출하는 것 중에 피부에 사용할 수 없는 오일이 있어요.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껍질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나몬이요. 계피.
걔는 엄청 강해서 피부에 한 방울 닿으면 너무 뜨거운 오일이라 빨갛게 발진이 나요. 그래서 시나몬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피부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 금물이에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제 강의에 요 부분까지 안 듣고 앞부분만 듣고 시나몬도 써도 되겠네. 그리고 잘못 사용하시고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항상 예외는 있다는 거. 또 카시아라는 오일이 있어요. 카시아요. 시나몬하고 똑같아요. 맛도 똑같고 똑같이 월계수 나무에서 추출하는 건데요. 왜 월계수 나무도 이렇게 종류가 조금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시나몬처럼 카시아도 향도 똑같은데 카시아가 오히려 조금 달달하고 맛있어요. 얘네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외피 말고 줄기 안에요. 껍질 안에. 껍질 안에서 추출하는 오일들도 많다고 했죠? 그 중에 최고로 쓰이는 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갖다 드린 보물 중에 2개가 이 안에 있는 줄기에 있는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프랑킨센스와 미르. 프랑킨센스는 재생에 좋고 미르는 방부에 좋다고 했어요. 예, 이 오일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오일이고요. 나중에 하나하나를 다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벤조인, 코파이바 이런 오일이 있는데요. 이 코파이바는 이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결려서 아프다든가 뭐 잘못 자서 담이 걸렸다든가 허리를 좀 삐끗해서 한쪽에 근육이 수축됐다든가 이럴 때 코파이바 오일을 발라주면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무의 수액에서 추출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열매로 넘어갈게요. 열매에서 추출하는 오일도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열매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과일의 외피, 껍질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얘도 껍질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도움을 줘요. 자, 나무의 외피는 이렇게 건조한 피부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과일의 껍질, 오렌지, 자몽, 레몬 얘네들 지성 피부처럼 생겼어요? 건성 피부처럼 생겼어요? 지성 피부처럼 생겼죠?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지성 피부들 이런 얘기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많이 뚫려 있는 모공이 좀 늘어져 있는 그런 피부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 오렌지 계열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지성 피부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감광성이 있어요. 감광성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바르고 시트러스 계열 오일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바르고 햇볕을 쬐면 타요, 피부가. 빛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얘기예요.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 버가못이라는 오일이 있는데요. 얘는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향이 좋다고 향수처럼 이렇게 귀 뒤에다 바르고 다니시거나 그러면 귀 뒤가 까매져요. 예. 그치. 감광성이 가장 강한 게 버가못이거든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은 지성 피부에 좋지만 조심해서 써야 돼서 천연 비누 같은 거 만들 때 오렌지나 이런 거 많이 넣어요. 향도 좋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밤에 화장 지우거나 밤에 세안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모공 수축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지성 피부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오일이 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에서 추출하는 오일인데요. 시트러스 계열 오일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그런 쪽에도 쓰지만 사실은 이 과일의 껍질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에 씨앗을 보존해야 되는 엄청난 진짜 대단한 사명을 갖고 그 밖에서 전쟁터에서 이 씨앗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과일 먹을 때 껍질째 먹으라고 하잖아요. 껍질에 굉장한 영양도 많고요. 이 껍질이 해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한참 유행했었던 것 중에 레몬 디톡스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레몬 디톡스 할 때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고객 한 분이 레몬 디톡스 열심히 했는데 레몬 디톡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레몬 껍질은 싹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로만 하셨더라고요. 레몬 디톡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레몬에 껍질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몬에 뭐 이런 나쁜 농약 찌꺼기나 이런 거 묻어 있을까봐 걱정이 되면 소금물에 아니면 식초에 좀 담가 놨다가 그렇게 해갖고 레몬 디톡스 할 때 쓰셔야 돼요. 뭐 레몬 오일을 조금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같이 저는 레몬 같은 거 레몬청하고 그럴 때 레몬 오일을 좀 같이 넣어서 하거든요. 만들어 놓았다가 겨울에 비타민C 복용하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면 아주 좋더라고요. 감기 예방에도. 그럴 때 레몬 오일 한 방울 넣기도 하고요. 뭐 자몽도 자몽청 만들 때 자몽 오일을 좀 넣어서 만들면 자몽 향이 훨씬 좋고요.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많이 넣으시면 못 드세요. 그래서 아주 소량 요만한 미니 꼬마병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조금만 넣어서 향을 좀 돋굴 정도로 넣어서 드시면 정말 자몽티 먹는 맛이 난다. 뭐 이 정도로 드실 수가 있어요. 시트러스 계열 오일 레몬, 라임, 자몽, 또 뭐 있죠? 오렌지, 버가못 이런 오일들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에요. 자, 귤 오일, 만다린도 있어요. 만다린도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 하나고요.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자 오일 추출해요. 유자 오일 향 맡아봤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른 향보다 유자 향이 최고로 좋던데요. 유자향 정말 향이 좋아요. 예,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인가 보다. 근데 제주도에서 추출하는 유자향을 한번 맡아봤어요. 향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열매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주니퍼베리라는 거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을 거예요. 주니퍼베리 어디에 좋다고요? 신장에 에너지가 좀 떨어졌을 때, 과로했을 때, 밤에 신장은 밤에 좀 주무셔야 에너지가 보충이 되거든요. 우리가 밤 몇 시예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자라 그러잖아요. 아주 그때가 제일 깊은 밤이거든요. 신장은 그 시간에 잠을 자줘야 에너지를 보충해요. 근데 요즘 저도 늦게 자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못 자잖아요. 그래서 신장의 에너지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한 방울씩 쓰면 좋아요. 어떤 분이 쓰시면 안 된다고요? 신장을 투석해야 되거나 투석하고 계시거나 신장병이 이미 심해져서 중증이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좀 힘들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그때 보충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한 방울씩 쓰시면 좋은 오일이 주니퍼벨이에요. 자, 열매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그렇게 요 앞부분까지 설명이 됐고요. 씨앗에서 추출하는 오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고수의 씨앗에서 추출하는 게 뭐라고요? 코리앤더. 또 펜넬이라는 씨앗에서 추출하는 오일도 있어요. 펜넬차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리싹처럼 생겼다 그럴까? 그렇게 생긴 그 펜넬 우리 많이 드셔보셨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꽤 설명이 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뿌리예요.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많지는 않아요. 뿌리가 사람 몸에 와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전에 영상, 제 앞부분 영상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여기요.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뇌에. 그래서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베티버란 오일이 있고요. 진저란 오일이 있어요. 이 진저란 오일은 머리에다 많이 사용하기보단 좀 다른 곳에 쓰는데 그래도 머리 쪽에 영향을 줘요. 자, 베티버란 오일이요. 베티버란 오일은 벽과의 식물인데 뿌리가 꼭 팥뿌리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키보다도 크게 자라요.
엄청나게 길게 뻗는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가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데 8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너무 신기하죠. 이 8개월밖에 안 걸리는 시간에 자란 뿌리는요, 대신 약효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베티버의 뿌리는 2년근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근이 된 뿌리를 사람의 머리 쪽에 사용을 하면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을 때, 그리고 요즘 아이들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 산만한 아이들한테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머리 쪽에 사용하는 오일들은 여기 관자놀이, 여기 키 밑에 붙이는 여기 혈자리 있죠? 아시죠? 여기.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해갖고 반 접으면 접히는 부분이 하고 엄지손을 거기다 누르고요. 이렇게 가운데 손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코랑 연결되는 이 자리가 백회 자리예요. 예, 정수리요. 요 자리 아주 쉽게 정수리요. 여기다가 5개 혈자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바르시면 머리 쪽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바르실 때 뇌 쪽에 사용할 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스파이크 나드란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정말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있어요. 자랑해야지. 굉장히 귀한 오일이고요. 구하기 어려운 오일인데 우리가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오일 한 방울이 내 몸 안에 스파이크,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넣어줘요. 제가 그래서 이 오일은 산삼을 이만큼을 짜서 한 방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싸고 귀한 오일이겠어요. 스파이크 나드란 오일은 그런 오일이에요. 아주 귀한 오일이거든요. 산삼 오일 같은 그런 오일이 하나가 이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이 있어요. 자, 긴 얘기를 들으셨죠?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길 바래요. 자, 재밌었으면 뭐 하신다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저 귀엽나요? 근데요, 제가 찍는 영상을 누군가가 봐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봐준다는 결과가 그 구독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눌러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